지금 우리가요, 윤석열 지키자. 지킬 수 있는 한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윤석열 지키자는 것은 보수 내부의 계산이에요. 이재명은 지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지키자고 보수가 다 매몰되어 있기를 바랄 거라고 봅니다. 왜? 자기는 이번에 이 헌재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선을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순에는 대선을 치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대선에 대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여야 통해서 여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 모양이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생각을 간접적으로 피력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대선 준비를 노골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들 캠프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언론하고 있을 정도에 불과하지 노골적으로 대선 준비를 대통령 탄핵 결과가 헌재에서 나오는 늦어도 3월 10일 빠르면 2월 말 그때까지는 말을 못할 거예요. 자, 야권에서는 이재명이 독주하고 있고 그야말로 이재명이 경선이 아닌 추대를 통해서 대선 후보가 결정될 거라는 것은 뻔합니다. 그리고 뭐 진보당이니 다른 작은 야당에서 좌파 쪽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것도 명료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아마 조기에 1월 달이나 2월 초에 대선 후보로 자기를 확정 지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선 운동은 벌써 윤석열 계엄이 실패한 그날부터 12월 3일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은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탄핵 인용 이후 2달 뒤까지 상당한 기간, 넉 달, 5달을 선거에 대비를 할 건데 보수에서는 기껏해야 2달 안에 그것도 경선을 치러야 됩니다. 경선에서 당선되고 나면 대선 치를 날짜가 40일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자, 공약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조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지난 2017년 대선처럼 그야말로 완전히 보수가 선동으로 인해 매도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이 얼렁뚱땅 대선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2017년 대선 때 그때 새누리당 후보 홍준표가 유행가 부르면서 다닌 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란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유력하죠. 그때 문재인이 준비했던 것보다 이재명은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자기 혼자서 대선 준비를 지금 거의 마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첫 번째는 빨리 치른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까지 공직선거법이나 위정교사가 가기도 틀렸고 어제 7년 8개월을 선고받으면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인정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의 재판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판사들 인사 이동이 있는 2월에야 나올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가 사실상 이재명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1심을 치른 사건은 잘해야 2심이고 절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을 것이고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것은 대선 전에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비난의 차원을 넘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져버렸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겁니다. 아마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비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겠지만은 3심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재명을 출마를 갖다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뭐 뻔뻔하기는 한국 최고라서 2심의 유죄를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부가 바람 앞에 갈 때처럼 빨리 들어눕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재명을 의식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의 남은 비리들에 대한 판결이 우리 기대에 들어놓을지 또 헌재가 충분하게 숙고해서 판결을 내릴지 저는 의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와 헌재는 이재명의 뜻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이 판결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산에 들어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 그리고 윤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지지하는 사람들로 한정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재명의 노림수는 분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재계 관계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자, 재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좌파 야권에서는 이재명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출마자가 안 나오고 이재명 혼자 나올 거다. 근데 보수에서는 이준석도 나올 수 있고 한동훈도 나올 수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대선이 1대1이 아니라 1대 자1 다가 될 건데 3명이 될지 4명이 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 대선이 결과는 뻔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갖가지 논리로 무장하여 나는 이번에 무조건 출마해서 저 국민의힘 같은 숫골 보수를 심판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요.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보수 분열로 인한 이재명의 승리.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시에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범중도 보수권을 세 개로 분열시키면서 사실상 세 사람의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월등히 작은 득표로 당선이 되었죠.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자, 한덕수 대통령 직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시킨다고 말합니다. 자, 헌법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을 갖다가 해유 압박해서 지금 명확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을 탄핵시키는 데는 200표가 필요하냐 150표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150이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재명은 한덕수가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면 결국은요 한덕수 대통령 직대를 탄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그냥 뭉개고 갈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대선 과정에서 전 과정에 특검이 시작되고, 자, 민주당 주도로 구성될 특검에서 김건희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문제에서는 뭐가 문제인지가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지금 맹태균이가 15만 개의 파일이 전화기 속에 있다는데 그 맹태균 한금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지금 특검에서 계속 떠들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처리한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이 가세한 김건희 특검의 내용에는 김건희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맹태균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맹태균에 대한 의혹이 지금 앞으로 특검 과정에서 계속 터져 나올 거다. 그래서 그 맹태균의 의혹들은 또 새로운 의혹이 될 거고 그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나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선거 과정에서 심지어 허위사실까지 포함해서 쏟아져 나오면 지금 맹태균 관련해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 이름이 다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 여권에서 대통령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결국은요, 여권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죠. 자, 이런 선동 과정들이 계속되고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계속되면서 온갖 이야기들이 언론에 하루에 수십 건씩 터져 나올 건데, 자, 분위기는 국민들이 온통 생중계되는 청문회와 특검 발표 또 헌재 판결 등에 집중되면서 도저히 여건이 선거를 치를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할 거라고 충분히 예측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정말로요, 우리가 이 선거를 윤 대통령 지키자고 다 매몰되고
이재명이는 벌써 혼자서 선거 준비 다 하고 선거 때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권 후보를 분열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각종 보수 정치인과 관련된 비리들을 계속 폭로시켜 나가면 정상적으로 선거가 될 수 없고, 이재명은 그야말로 아주 가벼운 트레이닝복을 입고 스타트 라인에 섰다면 보수 후보들은 여러 명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으로 나누어져서 각각이 타이어를 2개, 3개 끌고 또 완전 군장을 한 채 이재명과 달리기 경주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는 부분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이 보수 안에서도 나와야지, 탄핵 반대 윤석열 살리자 매번 그렇게 가다가 이번에도 또 지옥으로 갈 수 있다. 이번에 가는 지옥은 여태까지 겪은 지옥은 지옥이 아닐 정도가 될 거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